여름만 되면 한겨울 동안 감춰뒀던 속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오로지 살찐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살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마른 사람들은 살이 찌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사람들은 진짜 말랐다며 자신의 손목과 허벅지 등을 비교하며 정말 부럽다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 살을 떼서 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한다. 마른 사람들은 자신이 말랐다는 게 정말 스트레스인데, 사람들은 배부른 소리라고 오히려 핀잔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어디 가서 살 안 찌는 게 스트레스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마른 사람들은 살을 찌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까? 마른 사람들의 저체중 원인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첫째는 소화율과 흡수율 자체가 낮은 경우, 둘째는 식습관이 무너진 경우이다. 우선 소화율과 흡수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유입과 유출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즉, 물리학의 기본 법칙인 연력학 제1법칙에 따라 내 몸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형태는 바뀔 수 있어도 총량은 보존된다. 예를 들어 본인에게 필요한 칼로리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게 되면 잉여 에너지는 내 몸의 글리코겐과 지방의 형태로 체내에 저장하게 된다. 이렇게 체내 에너지가 저장되는 시스템은 척박했던 원시 시대를 살아오던 인류에게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몸은 단순히 칼로리 인풋 아웃풋의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기관이라는 것이다. 즉, 똑같이 먹더라도 체내 환경이 다른 개인마다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똑같은 대사량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칼로리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체중 증가율을 보이게 된다. 실제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란성 쌍둥이 12쌍을 대상으로 개인의 피로 열량보다 1000칼로리를 더 먹었을 때의 체중 증가율을 관찰한 결과 모든 피실험자들의 체중은 증가했지만 체중 증가율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어떤 쌍둥이들은 비슷한 체중 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다른 쌍둥이들은 3배에 가까운 체중 증가를 보였다. 그렇다면 대체 왜 똑같이 먹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살이 찌는 것일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소화율과 흡수율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효율적인 대사를 한다. 따라서 음식이 체내에 들어오면 많은 열량의 손실 없이 지방 조직으로 저장시킨다. 반면에 대사가 효율적이지 못하면 음식물의 섭취가 많아도 체중이 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는 꽤나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단순히 제품에 표시된 칼로리만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식품을 통해 얼만큼의 에너지를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지, 즉 체내에 흡수한 에너지의 양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마다 모두 소화율과 흡수율이 다른 이유는 개개인의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장에는 100조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다. 흔히 유제품으로 알고 있는 비피더스는 장내 유익균으로 알려진 비피더스균을 의미하고, 프랑스의 화학자 이름을 말하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지만 파스테르라는 이름은 누구나 들어보았을 것이다. 파스테르는 미생물학의 기초를 다진 프랑스의 화학자이다. 어쨌든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장내 미생물 균형이 에너지 흡수의 효율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100조가 넘는 장내 미생물들의 수많은 역할 중에서는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소화시켜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이 있다. 예를 들어 우유를 마시면 설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우유 속에 젖당을 분해하는 락테아제라는 효소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을 유당불내증이라고 한다. 반면에 우유를 먹어도 소화 흡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장에서 젖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유의 영양분을 아무런 문제없이 흡수할 수 있다. 반면에 유당불내증을 가진 사람들도 요구르트는 문제없이 소화시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 외부에서 미생물들이 우유 속 유당을 소화시켜 유산과 당 분자로 바꿔놓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요구르트는 이미 소화된 우유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체중의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본인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부터 어떤 식사 패턴을 유지하는지를 크게 신경 써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식습관이 무너진 경우다. 마른 체형의 사람들은 본인이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식습관이 좋지 않다. 물론 정말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안 찌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봤던 원인 문제인 경우가 있고 유전적으로 신진대사가 매우 빠른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식습관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결국 마른 사람들의 대부분이 본인의 몸에 문제가 있어서 살이 안 찌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마른 사람들의 근성장이 더딘 이유 역시 본인의 잘못된 식습관이 한 가지 이유가 된다. 마른 사람들은 운동은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 오히려 먹는 것을 힘들어하는 편이다. 본인은 분명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총 칼로리를 계산해보면 대개 본인의 일일 대사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벌크업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셈이 된다. 예를 들어 마른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근육과 함께 건강하게 살을 찌우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본인의 필요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만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초 대사량은 단순히 본인이 가만히 누워 숨만 쉬고 있을 때 사용되는 에너지만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 플러스로 본인의 하루 활동량을 계산한 활동
대사량을 더해야 본인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일일 대사량이 구해진다. 그리고 여기에 증량을 위한 잉여 칼로리를 플러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근육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과 함께 7,000에서 8,000 칼로리에 가까운 잉여 에너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마른 사람들이 한 달에 1kg의 근육량 증가를 목표로 섭취량을 계산한다고 가정한다면 본인의 일일 대사량의 200에서 300 칼로리를 추가적으로 섭취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고 나온 총 칼로리가 본인의 증량을 위한 일일 필요 칼로리가 된다. 흔히 마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살 좀 찌우라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 게다가 살이 안 찌는 게 스트레스라고 말하면 오히려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수없다는 소리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듯이 증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으며 마른 사람들 역시 그러한 당연한 지적들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제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건강과 운동은 과학이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